사진은 사기입니다. 자, 그냥, 이거 아까 보셨죠? 우리 김명희 소장이 얘기하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이제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특히나 오늘 저희 학원 윈터스쿨, 이제 막 고1, 예비고1, 예비고2, 예비고3 애들 시험 보고 있습니다. 진단평가라는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 특히나 부모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입학 상담할 때마다, 우리 애는 어떻게 하면 대학 갈까요? 라고, 어떤 방식으로 대학을 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학은 지름길을 준비하지 마시고 넓은 길을 준비하시라고. 그러니까 지름길은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산 속의 지름길은 어떤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그리고 지름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름길 좁은 길이라는 건 내 앞에 몇 명, 한두 명만 있어도 내가 갈 길이 막히는 길이에요. 넓은 길을 준비하셔야지 대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넓은 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실은. 이건 아까 표를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쟁률이에요. 한 2년 전부터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뭐 이건 당연히 아시는 걸 거고, 그냥 수도권 대학, 35개의 대학을 제가 다 뒤져봤어요. 이게 올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보다 1년 선배분들이 경쟁률이 이거예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경쟁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시 경쟁률이 평균 작년이 14.29대 1이었어요. 정시 경쟁률이 어떻게 되죠? 4.8대 1이에요. 14대 1이 대학 가기가 쉬워요. 4.8대 1이 대학 가기가 쉬워요. 당연히 4.8대 1이 대학 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왜 이렇게 좁은 길로 수시에 목을 맬까? 저는 그건 학교 선생님들 혹시 이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학교의 몫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수시로 대학을 가야 돼. 이런 말들 있으면 되게 많이 하시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왜 정시로 안 보낼 생각 안 할까? 제가 사범대 나왔거든요. 제 친구 애들이, 제 과 동기 애들이 다 학교 선생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만 대학교 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가지고 학교를 못 들어오고. 그래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 왜 다 수시 얘기하니 학교에서 날 만나서 상담한 애들은 다 우리 학교 선생님은 수시로 가라고 얘기해요. 왜 수시만 얘기하냐면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 애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공부를 안 하잖아. 수능 경쟁력이 낮잖아.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수시로 가야지.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되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럼 네가 공부를 시키면 되잖아. 네가 선생인데. 그랬더니 부모님들 상담하면 공부는 학교 선생님 말씀하시기에 학원 다니라고, 수학 이해가 모자란다고 수학학원 다니라고 담임선생님 상담하셨어요. 국어학원 모자란다고 국어점수 모자란다고 국어학원 다니라고 담임선생님 상담하셨어요. 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화나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참교육학자가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되게 화나는 이유가 애가 수학이 모자라면 학교에서 수학 점수를 올려줘야지. 애가 국어 모자라면 학교 선생님이 국어 점수를 올려줘야지. 그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을 왜 엄마하고 사교육을 하라 그래? 그래서 친구들이랑 술 먹다 보면 제가 화를 많이 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고3 아이들도. 뭐만 하면. 공부만 하면.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는 정시경쟁력이 떨어졌던 이유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경쟁률이 수시보다 정시가 훨씬 더 낮잖아요. 대학 가기 훨씬 더 쉽다는 얘기거든, 이게요. 대학 가기가 이게 넓은 문인데 굳이 좁은 문에 매달렸었다,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넓은 문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북청설 100% 개인 맞춤 학습 프로그램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강북청설학원 소개를 할게요. 이 강북청설학원 이 건물로 따지면 이 건물 다 오시면서 봤죠? 건물 되게 크죠? 엄청 큽니다. 이 건물에 저희가 4층, 5층, 6층, 8층을 씁니다. 지금 계신 데는 8층만 보고 계시면 8층이 지금 앉아 계신 처럼 이렇게 강의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8층 강의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6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자습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층은 전층이 다 학생들 개인 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사물함 있고요. 그 다음에 책꽂이 있고, 그래서 모든 학생이 입학하면 지정 자석입니다. 자기 자석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뭐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자습할 때는 이루어집니다. 자, 오전에 8시에서 밤 10시까지 14시간 동안 있는데, 그러니까 14시간 동안 이 두 공간, 교실과 그 다음에 자습실에서 있게 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업할 땐 교실, 수업을 안 될 땐 자습실에 있겠죠. 자, 강북청소학원의 프로그램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1년이 5개의 시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의 시즌. 5개의 시즌이 우리가 이제 1월달, 1월 3일날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보러 오셨잖아요. 1월 3일날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재수 조기 선발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수 조기 선발반 1월 3일날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해서 총 5개의 시즌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시즌은 8주에서 10주 정도의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하는 이유는요. 강북청소학원도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운영했냐면 학기제로 운영했었습니다. 학기제로 선행반 보통 표현할 때, 그 다음에 1학기, 2학기. 그래서 1학기가 4개월, 2학기가 5개월이었어요. 근데 1학기가 4개월, 2학기가 5개월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수업이 한 학기가 4개월, 5개월 하면 4개월, 5개월째 가면 수업이 너무 루즈해져요. 애들이 똑같은 수업을 4개월, 5개월 들으니까 되게 지루해지고 수업이 루즈해지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저희 학원에서 공부한 학습의 집중도가 되게 높습니다. 학습의 농도가 되게 높다 보니까 학생들의 발전 속도가 좀 빨라요. 학생들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 빨라지는 것에 대응해서 학습 계획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학습 스케줄이, 수업 스케줄이 바뀌어야 되고. 근데 1학기, 2학기 이렇게 가면 학습 스케줄을 바꾸는 게 너무 느리더라고요. 언밸런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즌제로 쪼개가지고 8주, 10주. 그러면 8주, 10주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치동의 일타 선생님들이 한 커리를 돌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커리를 집중력 있게 돌리자. 그리고 매 시즌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학생과 학생의 발전 속도 또는 발전 수준에 따라서 학습 스케줄을 다시 잡자라고 해서 이렇게 청소학원은 5개의 시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각각의 5개의 시즌에 아마 이제 보통의 재수학원들 가보시면은 1학기, 2학기 돼 있고 1학기는 개념 중심, 2학기는 문제풀이 중심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을 쌓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요즘의 아이들은 그게 맞지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제가 몇 개의 성적표를 보여줄 텐데 처음에 올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올해 이미 수능 봐가지고 정시로 저희 학원에 재수하러 온 애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중앙대, 성균관대를 합격하고 온 애들도 있어요. 왜? 그거보다 높은 데 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등급표가 1하고 2만 쭉 깔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1이 더 많이 깔려있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성적대가 많이 쳐져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 1하고 2만 깔려있는 친구한테 처음부터 개념 수업만 해? 그럼 걔가 들을 수업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는 개념, 2학기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각각의 과목 또는 각각의 단원에서 학생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개념 수업하고 어떨 때는 심한 문제풀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어떤 친구는 시즌 4에도 개념 수업을 들어야 될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시즌 1에도 심화 개념이나 고급 개념 그리고 기출 고난도 문제풀이를 들어야 될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청소학원은 매 시즌마다 수업이 4개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매 시즌, 매 단원이 기본 개념 수업, 실전 문제풀이 수업, 심화 킬러 수업, 그리고 실무 수업. 이렇게 4개의 수업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즌 1에도 심화 킬러와 실전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하는 친구들이 있고 시즌 4에도 개념 수업을 진행하는. 그래서 시즌별로 개념 그다음에 문제풀이가 아닌 각각의 학생들의 조건에 맞춰서 수업들이 진행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청소학원이 다른 학원과 좀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능을 마치면은 포스트 수능 논술 면접 대비하고 대학 교수 대비 및 정시 지원 상담까지. 그래서 수시 및 정시까지 다 해서 원서 지원하고 대학을 보낼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게 청소학원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 개인 맞춤형 수업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청소학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은 하나 얘기를 안 했네요. 반이 없습니다. 강북청소학원 반이 없어요. 보통 재수종합반은 무슨 반 뭐 이렇게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요. 옛날에 반으로 저희도 이게 저희의 모습이에요. 3년 전 저희의 모습이에요. 3년 전 저희의 모습이 학생이 이렇게 왔어요. 국어가 수학이 국어가 1등급, 수학이 5등급, 영어가 3등급 왔어요. 평균 3등급이에요. 얘도 3등급, 1등급, 5등급 왔어요. 평균 3등급이에요. 다 평균 3등급이에요. A, B, C, D, E가. 그럼 이 학생을 반별로 편성하잖아요. 학원은 당연히 성적별로 반편성을 하니까. 성적별로 반편성하면 모두 몇 등급 반에 가들어요? 모두 평균 3등급 반에 배정을 해요. 근데 모두 평균 3등급 반에 배정을 하면은 이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국어는 너무 쉽고 수학은 너무 어렵고. 거꾸로 이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수학은 너무 쉽고 영어는 너무 어렵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어떤 불만이 나와요? 나한테 맞는 수업이 없어. 정작 나한테 맞춰진 수업이 없어.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청소학원 이걸 좀 바꾸자라고 판단했어요. 또 하나 더 하면요. 같은 과목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과 학생이 수학을 들어요. 수원, 수도, 미적을 선택했는데 어떤 학생은 수원 30점, 수투 30점, 미적이 20점이에요. 어떤 학생은 수원이 17점, 수투가 37점, 미적이 26점이에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왔어요. 근데 다 합해서 80점이에요. 그럼 모두가 80점이니까 수원 수업 같이 들어도 될까요? 수투 수업 같이 들어도 될까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로도 마찬가지지만 단원별로도 저희는 쪼개놨어요.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원은 개념 수업, 수투는 심한 수업 들어야겠죠. 거꾸로 이 친구는요. 수원은 심한 수업, 수투는 개념 수업 들어야겠죠. 미적은 개념 수업 들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각각의 과목마다 각각의 단원마다 쪼개서 학생들에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들을 청소년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에 맞는 게 뭐냐? 100% 학생 맞춤형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봤더니 같은 평균이어도 이 친구도 평균이 3등급이고 이 친구도 평균이 3등급이고 이 친구도 평균이 3등급인데 누구는 지수록을 잘하고 누구는 지수록을 잘하는데 수열을 못하는 친구가 있고요. 누구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꾸로 수열력하는 잘하는데 미분을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걔네들이 굳이 같은 수업을 들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저희들의 생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LMAT, LMTI라서 이런 것들을 입학할 때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저희 진단 키트라고 하는데 이 진단 키트를 검사해서 학생들에 맞는 수업들을 해주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나에게 딱 맞춰 강북 청소라고 나만의 시간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희 수업이 이렇게 쭉 개설이 돼요. 저희 시즌1 강좌 안내가 이렇게 개설이 돼 있습니다. 이미. 아마 등록하면 이 강좌 안내표를 다 줄 거예요. 강좌 안내 계획서란 걸. 자, 이렇게 시즌1 수업들이 쭉 개설돼 있으면은 이 시즌1 수업들이 개설돼 가지고 학생들이 등록하면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서 내가 듣고 싶은 수업들을 수강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수강 신청을 하면은 그 수강 신청한 걸 갖고서 매 시즌마다 시간표 바뀔 거니까 매 시즌마다 누구는 국어 중심 시간표, 국어가 약점인 친구, 국어 중심 시간표. 누구는 수학 중심 시간표, 수학이 약점인 친구들. 누구는 영어 중심 시간표, 영어가 약점인 친구들. 누구는 탐구 중심 시간표. 이렇게 짤 수 있겠죠. 근데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하면 학생의 수강 신청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계세요. 담임 선생님이 계셔. 담임 선생님이 이걸 조정을 합니다. 어떻게? 저희 학원에 다니면 매주 미니 모의고사, 매주 과목별 미니 모의고사, 매월 전국 모의고사를 봐요. 그 데이터가 축적되겠죠. 그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학생하고 상담을 하면서 너한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 학생한테 맞춰놓으면 학생들은 무엇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정작 필요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과목만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려면 이게 필요해. 이런 것들 조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율해서 학생들이 각각이 자기한테 맞는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각각이 자기한테 맞는 시간표를 짜도록 조정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의논하고 시간표를 짰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까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학원에 있는 시스템 하나가 여기에다 안 써놨는데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매 시즌의 첫 번째 주에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있습니다. 매 시즌의 첫 번째 주에 수업을 한번 들어봐.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너가 안 맞아? 그러면 수강 신청을 변경할 수 있어. 강사를 바꿀 수 있든지 강좌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뭐 할 수도 있어. 자습할 수도 있어. 하고 시간별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짜여진 시간표로 8주 또는 10주 한 시즌을 쭉 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저희가 축적된 데이터가 없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축적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엘리베이터, LMTI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먼저 파악해가지고 시간표를 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주간 미니 모의고사, 그 다음에 월간 전국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평가 보고 과목별 성적 분석해서 상담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 학생들 1월 3일부터 우리 학원을 다니겠다. 라고 그러면 등록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왜? 저희는 입학한 날, 그러니까 1월 3일 날 다른 학원들처럼 1월 3일 날 딱 갔다니 너는 2반이니까 시간표 이거야 하고 딱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미리 학생하고 담임선생님이 학습 상담하고 시간표 짜고 그래서 첫날부터 제대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 저희 학원을 선택하신다 그러면은 빨리 등록하셔가지고 이런 시간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이 빠르게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목별 솔루션 제시, 남은 시간표 완성. 그래서 각각 내가 중심으로 둘 과목들을 어떻게 맞춰서 수업을 듣는다. 당연히 저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업 시간에 미니멈과 맥시멈이 없어요. 너 몇 시간이나 수업 들을래? 또는 너는 수업을 얼마만큼 많이 들을 거니? 그러니까 최소 수업 시간, 최대 수업 시간이 없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만큼 수업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시간표만 되면. 그러니까 학생이 원하는 만큼 그래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 중에 수업을 제일 적게 들은 친구는 일주일에 6시간만 수업을 듣는 친구도 있어요. 수업을 제일 많이 들은 친구는 일주일에 34시간을 수업을 듣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수업을 더 많게 자습의 비중을 줄이고 누구는 수업보다 자습의 비중을 늘려서 그러니까 보통 평상적으로 얘기하면 수업 때 자습의 비율이 이상적인 1대 1.5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1대 1.5. 수업을 1 들으면 자습을 1.5 해야지. 우리가 학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배우고 익히는 시간인데 배우는 게 1이면 익히는 시간 1.5는 있어야 돼. 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모든 학생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개별 학생에 맞춰서 개별 시간표가 짜여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학원을 다니는 애들 600명인데 그 600명한테 시간표 몇 개 있었다? 600개의 시간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마치면 질문 낭독 시스템. 저희 아이패드가 바로 밖에 복도 나가시면 아이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층층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 저 왜 있냐면 저희 수업을 했던 선생님 남아서 질문을 받아준 질문 낭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학원들 가면은 애들이 교무실 가서 선생님 질문 제가 앞에 끝날 때까지 멍청하게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선생님한테 입력하는 거예요. 몇 시 몇 분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시간에 딱 가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질문 낭독 시스템 국수형 선생님이 남아서 질문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스카이 멘트라서 수업 같은 경우에 또 좀 저희 학원 출신의 대학을 잘 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와서 질문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매주 저희 학원은 학생들이 주간학습 분석비에서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국수형 탐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했었는지를 매주 어떻게 공부했었는지를 확인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학생들이 다니시면 부모님한테 이게 매주 한 번씩 링크가 걸려서 갈 거예요. 이 내용들이. 매주 링크 걸려서 하고 근데 부모님이 받아보셔도 더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매주 학생을 1회 이상 상담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지난주에 좀 이렇게 했었다. 잘했었다 못했었다. 그래서 꾸준히 학습 관리를 또 생활 관리를 이루어내도록 그렇게 진행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링크 오시는 거 보시면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를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수업은 어느 정도 하고 탐구는 어느 정도 하고 자습은 어느 정도 하고 심지어는 지각과 결석을 얼마나 했고 그리고 학원에서 뭘 실수해서 벌점을 받았구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댁으로 보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콘텐츠 얘기했었는데 우리 김명수 소장이 학원에 진행되는 콘텐츠들이에요. 이런 콘텐츠들이 매주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보면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에서 이런 콘텐츠들이 진행되면서 실전 모의고사, 미니 모의고사들이 계속 꾸준히 진행됩니다. 요즘 친구들 문제 되게 많이 풀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진행되는데 그런데 청소학원은 이걸 모든 학생한테 모두 다 풀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나한테 안 맞는 콘텐츠를 억지로 푸는 건 그건 쓰레기죠 사실은.
컨텐츠가 좋아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컨텐츠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또 학생들의 희망도 감안하여 이 중에서 선별적으로 학생들이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컨텐츠는 풀만큼 있어요. 근데 풀만큼 있는데 학생들이 그걸 다 소화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략 담임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전략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개강할 때부터 1월반 시즌1, 시즌2 매월 상담하고 매주 상담해서 학생들의 성적들을 관리해 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라서 이런 프로그램들로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 것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재수 조기 선발 1월 시작반 강의 안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단 학원은 오전에 8시까지 옵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수업도 하고 자습도 하고. 저희 수업은 1교시가 100분, 2교시가 100분이에요. 쉬는 시간 가운데 20분씩 껴있고요. 보통 학원들이 50분씩 수업이거든. 50분하고 10분씩, 50분하고 10분씩인데 저희가 100분씩 하는 이유는 수업을 완결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하나의 주제를 제대로 끝내자. 뭐 학생들 수업 들어봐서 알겠지만 50분 수업하면 앞에 뒤에 선생님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런 시간 빼고 그러면은 전 수학 강사 출신인데 수학 한 서너 문제 풀면 끝나거든요. 그럼 한 주제를 제대로 완결짓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업을 좀 완결성을 갖고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100분 단위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수업 있고 그 다음에 10시까지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원은 기본적으로 외출 조퇴를 학생 임의로 하지 못합니다. 학생 임의로 이 건물 바깥으로 나가거나 학생 임의로 뭐 소위 말해서 학원을 이탈하거나 그러면 저희 학원은 좀 규율이 엄하다고 해서 제적을 시킵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학원을 다니지 마. 환불해 줄게. 저희는 제가 원장인데 제가 여기 선생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공부하려고 하는 애한테 집중한다. 공부 안 하겠다는 하나를 붙잡고서 걔를 설득하는 시간이면 공부하겠다는 애들 10명한테 걔에게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는 시간이다. 설득할 필요 없다. 여기 오는 애들이 왜 설득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야. 다 대학 가겠다 온 애들인데. 재수하고는요. 본인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오는 애들이에요. 본인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오는 애들한테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학원에 지금 규율이 엄한 편인데 그래도 외출 조퇴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뭐 가족 행사가 있거나 외부 수업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막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으면 부모님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하여튼 보호자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경우에는 외출 조퇴가 항상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학생 임의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심 때 저녁 때도 저희는 외출 조퇴를 안 시켜요. 점심 때 저녁 때도 외출 조퇴를 안 시킨다는 말씀은 이 건물에 저희 말고도 다른 또 제 학원이 있어요. 점심 때 저녁 때 외출해가지고 저 밑에서 뭐 흡연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는 흡연하면 바로 제적입니다. 저희 학원은. 저희 학원은 바로 제적이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 흡연을 못하게 하니까 흡연하기 위해서 그리로 옮기는 친구들도 있긴 하던데 가려면 가라.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죠. 왜 흡연을 못하게 하느냐. 저희는 일단 맡은 아이들이 사실 저희 학원에 1년 동안 보내면은 1,000만 원 이상 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돈을 받았으면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못 보내면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근데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뭐 여기 어른들도 아버님들도 계시니까 담배 한 대 피시면은 한 번 필 때마다 한 10분씩 날아갑니다. 하루에 10개 피면 피잖아요. 100분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도 자습 시간도 없던 애들이 하루에 100분을 담배로 날리는 애가 성공할 확률이 극히 낮겠죠. 굳이 성공하지 못할 애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런 류의 그래서 그 시간대에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출 조퇴 저희 학원 안 시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혹시 밑에서 그러면 청소학원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요, 1시간 늦게 9시까지 오고요. 9시까지 와가지고 6시까지 의무자습입니다. 의무자습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실전 모의고사 컨텐츠를 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시 이후에 10시까지 남아서 공부할 친구는 남아서 공부할 수 있고요. 셔틀은 10시에 운행합니다. 토요일까지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선택자습이고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오기를 좀 권하죠. 집에 있어봤자 뭐 눈치만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요. 각각의 수업들, 이게 시즌 1에 진행된 수업들이에요.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 현대문학, 고전문학 기본, 고전문학 실력, 독서 기본, 독서 실력. 저희
나눠드린 책이 있죠. 저희 브로셔. 브로셔에 보면 이런 수업들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학원을 다니게 되면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는 강좌 계획서라는 거, 이따 밖에 나가시면서 1월 조선반, 조기 선발반 강좌 계획서를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다 하나씩 드릴게요. 그 강좌 계획서 보면 어떤 선생님이 어느 교재로 몇 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업할 거야 라는 것들이 쭉 표시되어 있는 강좌 계획서들을 사전에 미리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수업들을 아까 학생들이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체크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체크한 것을 다시 점검해가지고 정말로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시간표를 짜고 그 시간표가 매 시즌마다 한 8주에 10주 사이에 매 시즌마다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했듯이 첫 주에 수업을 들어보다 아니면은 뭐 한다? 수강 시간을 정정할 수도 있고. 근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모든 수업들은 지금 이거 형강 동영상 촬영하고 있잖아요. 이 형강 동영상을 지금 설명회 동영상 촬영하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모든 수업을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수업을 촬영했던 이유는 전년도에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이어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촬영을 해두자. 촬영을 해가지고 현재 모든 촬영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수업을 들은 내용 말고 내가 수업을 신청한 거 말고도 이 학원에 있는 모든 수업들을 학생들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청한 수업 말고 다른 수업도 또 듣고 있으면 들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수업 시간에 혹시 잠깐 딴 생각에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복습용 동영상을 다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영어. 마찬가지 문법 기본 실력, 구분 기본 실력, 뭐 복화, 어휘저, 독해, 그 다음에 미리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학도 이것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또 영어 듣기도 있고요. 뭐 하여튼 등등등 있습니다. 수학도 수학 1, 심화 실력 기본. 아이들 3단계로 나눠가지고 학생들한테 맞춰서 뭐 이렇게 수투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모든 수학도 있어요. 그리고 수학이 좀 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고1 수학까지 계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라는 수업들이 조기 선발반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탐 9개 과목 다 개설하고요. 그 다음에 과탐 8개 과목 다 개설합니다. 사탐, 과탐 다 8개 과목, 9개 과목 다 개설해가지고 지금 조기 선발반은 과정이 6주예요. 7주예요. 7주 동안 저거를 사탐, 과탐을 전달을 다 못 끝내요. 냉정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조기 선발반 때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 2단원씩을 제대로 끝내주자. 라고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 그래서 예를 생명과학은 세포, 신경, 유전 이런 데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원은 1단원하고 4단원이 킬러 파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러면 2, 3단원 몰라도 4단원 할 수 있나요? 예. 사탐, 과탐 다 독립단원이에요. 앞에를 몰라도 뒤에를 하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한국사 수업도 있고요. 논술 수업도, 인문논술, 수리논술 수업까지 조기 선발반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즉 입시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수업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브로셔에 보면은 의치서 특별반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치서 특별반 전형이라고 성적대가 좀 좋은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 오늘 오전에도 뭐 꽤 성적이 좋은 친구가 다녀갔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오게 됐을 때 약간의 좀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선택 수업, 프리라이언업. 그러니까 의치서 특별반에 해당되면 모든 수업을 학생이 원하는 경우 다 들을 수 있는 다른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좀 자신의 성적을 증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쪽 반 아이들은 모든 수업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프리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치서반 전용 콘텐츠. 그래서 최상위 데일리 콘텐츠하고 강남이브 킬러 미니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다버린 분석 시스템. 그래서 나만의 실패원을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오다버린 분석 시스템이라고 저희 회사에 그런 것들을 최상위권의 아이들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면 우리 애는 못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나요? 못하는 아이는 일단 양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다버린 분석 시스템은 내가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좀 성적대에 처져 있는 친구들은 아직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틀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틀린 것도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치서 특별반 전문 전략단임. 전략단임 선생님이 의치서 특별반 선생님이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반은 아까 6층 라이브러리 얘기했었잖아요. 6층 라이브러리가 쭉 있는데 말고 5층에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 좀 따로 있습니다. 80석 정도 돼가지고. 그래서 그들만의 공간이 좀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 의치서 특별반 전형에 해당되는 부모님들은
뭐 만족하실 테고요. 아닌 분들은 좀 섭섭하실지 모르겠는데 섭섭하시더라도 일단 현실은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적대가 되면 또 조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요. 올해 강북청설 재원생 성적 향상자 비율이에요. 올해 지금 실제점 성적표를 저희한테 작년 성적표를 내고 올해 성적표를 작년 성적표 저희가 걷고 있으니까 작년에 검정고시라든지 아니면 만학도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수능을 안 봤으니까 제출할 게 없잖아요. 그런 학생들 제외하고 사실 그런 학생들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학생들 제외하고 현재 전년도 성적표 올해 성적표를 낸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올라간 애가 몇 명이야? 했더니 저희가 세보니까 91.2%의 학생이 성적이 올랐어요. 자, 재수하면 보통 성적이 오른대 안 오른대요? 네? 안 오른대요? 란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보시면 재수에 시킬까 말까 하면 10명 중에 7명은 굳이 재수 시켜봤자 비슷해. 안 올라가. 한 3명 정도 오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숫자가 뭘 얘기하냐면 제 생각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올해 재수한 애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10만 명이 되는데 그중에 재수 종합학원, 저희 같이 재수 종합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한 3만 명 정도 돼요. 묘하게. 그럼 나머지 애들은요. 독학 재수를 하든지 뭐 독재학원을 하든지 뭐 그랬겠죠. 그런 애들이 한 7만 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독재학원을 간다고 다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중에서 성적이 올라간 애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재수학원을 다니다 성적이 다 올라간 건 아닐 거예요. 우리도 91%밖에 안 올랐으니까 10명 중에 9명밖에 안 올랐어요. 한 명은 떨어졌다는 뜻이니까.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오르지 않았거나 떨어졌다는 표현은 아니겠죠. 오르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재수 종합반학원을 다닌다고 모두 다 오른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비율이 여기서 좀 떨어진 애들 있고 여기서 좀 올라간 애들도 있겠지만 독재학원에서 점수가 좀 올라간 애들도 있겠지만 그 비율이 종합학원하고 독재하는 애들하고 비율이 3대 7이거든요. 근데 보통 주변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주변에서 때 재수시켜라고 하는 친구가 한 30% 재수시키지만 하는 70%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30% 재수를 시켜서 성공의 경험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70%는 재수를 시켜서 성공의 경험을 못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그 비율이 희한하게 종합반대 독재의 비율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수 종합반학원에서 전 과목을 제대로 관리받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패 확률이 극히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 중에 9%는 점수가 못 올랐는데요. 그럼 걔네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예전에 담임을 맡을 때 저희 반이 53명이었어요. 53명 중에 49명을 제가 대학을 보냈어요. 중경외시 이상을. 53명에서 49명 중경외시 이상을 보냈는데 그럼 나머지 4명은 대학을 못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 나머지 4명은 왜 못 보냈을까요? 딱 그게 10%예요. 9% 정도. 공부를 안 해서요? 아니요. 전 담임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냅두잖아요. 그냥 잘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담배를 피우는 애들 저희가 제적시키는 이유를. 성적이 못 오를 만한 애는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제적을 시킵니다. 제가 담임할 때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담임들한테도 그래요.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열심히 하는 애들만 우리는 데리고 간다. 굳이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애는 억지로 끌고 가지 않겠다. 왜? 공부하겠다는 애가 더 대다수인데 공부 안 하겠다는 애 때문에 거기다 신경 써서 공부하는 애들 방해하지 않는다. 이게 저희의 주의예요. 자, 그런데 왜 10%안 오는 걸까요? 그냥 그날 시험을 못 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날 운. 평소에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평소 모의고사는 다 잘 나오는데 그날 운이 그런 학생들이 한 10%는 항상 있더라고요. 되게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날 운이 그런 애들이 10%는 있는 것 같다. 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나머지 10%가 공부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적을 얼마나 오르나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국수탐 3과목이에요. 국어, 수학, 탐구 3과목 100분위가 올해 올라간 점수를 봤더니 실제점 성적표를 제출한 성적 아이들 봤더니 42.5점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 3과목이니까 한 과목당 100분이 한 100분이에요. 원점수가 아니고 100분이 한 13점 정도 올랐어요. 그럼 100분이 13점 오르면 지금 우리 아이 점수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100분에 13점 오르고 13점 오르고 13점 대학 얻을만한 갈 수 있을까? 얼마나 올라갈까? 많이 올라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의미 없는 친구도 있겠죠. 13점 올라봤자 우리 애는 갈 데가 없어. 근데 실제는 어떠냐? 실제는 이런 거예요. 아주 최상위권 친구들 있잖아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100분위 세과목 합격가 10점이 안 오릅니다. 8, 9점 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중앙대나 성균관대 합격할 만한 애들이 여기 오잖아요. 걔네들 이미 100분위가 94, 95예요. 100분위 94, 95인 애가 서울대, 연고대 또는 의대를 가겠다 오잖아요. 그게 서울대, 연고대, 의대를 합격하면 100분위가 97, 98이 되면 돼요. 그럼 과목당 한 3점 오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최상위권 아이들은 과목당 10점 안팎으로 올라요. 근데 중하위권 아이들은요. 제가 보니까 100분위 160까지 오르는 애가 이번에 있더라고요. 걔 입학 성적이 이 성적 갖고 우리 학원에 어떻게 들어왔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유시험 보고 들어왔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평균을 내서 그러니까 중하위로 내면 100분위 100점, 120점도 오르는 거고 상위권은 그만큼 오르는 거고 그래서 대학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이만큼 오르면 보통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입학할 때 현재 점수에서 대학 레벨이 한 2단계 정도 우리가 대학을 서열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2단계 정도는 올라가더라라는 것들이 평균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럼 그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오는 애들 이게 1월 달에 오는 애들 그리고 2월 달에 정시 다 보고 정시 합격자 발표난데 다 떨어져서 온 애들 6월 달에 반수반 때 온 애들 그래 성적 향상자 비율이에요. 1월 달에 온 애가 94% 1월 달에 온 애들 중에 94%가 오르고 2월 달에 온 애들 중에 86%가 오르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월 시작반과 2월 반과 3월 반 반수반 내 성적 향상 비율이에요. 1월 달에 온 애들은 평균 54.5점이 오르고요. 아까 43점 중에서 2월 달에 온 애는 38점 반수반은 14점.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희 학원에 오면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4시간을 공부만 해요. 학습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수능까지 지금 1년이 안 남았어요. 이제 11개월이 채 안 남았어요, 냉정하게. 10개월 반 정도 남았어요. 10개월 반 정도에 2달을 먼저 하잖아요. 라는 얘기는 5분의 1을 먼저 한다는 얘기. 20%를 먼저. 공부를 20%를 먼저 한 2월 달에 시작하는 친구보다 20%를 먼저 한 친구가 당연히 성적 오르는 인원도 많을 거고 성적 향상률도 높겠죠. 그래서 재수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이왕 재수를 결심했으면 빨리 해라. 2달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가끔 제가 이런 얘기 어디 수만이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서 보면은 재수 빨리 하면 빨리 지쳐. 그러니까 빨리 하지 마. 어차피 2월 달에도 충분해.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이 있어요. 전 그런 애들한테 재수하지 말라 그래요. 2월 달에 시작하면 언제 지치는데 1월 달에 빨리 시작하면 언제 지치는데 그럼 여름 되면 7, 8월에 지친대요. 그러면 1월 달에 시작해 7, 8월에 지치면 2월 달에 시작하면 언제 지쳐요? 8, 9월에 지치겠네요. 7, 8월에 지치는 애가 시험을 더 못 볼까요? 8, 9월에 지치는 애가 시험을 더 못 볼까요? 둘 다 못 보는 거죠. 1년도 안 남았어요. 지칠 시간이 어디 있어. 지치지 않고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치는 근데 사람은 지칠 수 있어요. 학생이니까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지칠 수 있는데 그 지치는 것을 혼자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애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독자하는 애들이. 그래서 재수종합반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담임 선생님들이 그러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교과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치려고 그러면 끌어당기고 지치려고 그러면 거기서 끄집어내는. 그게 얼마만큼 빨리 끄집어내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가 증명을 하는데 통계가 그러니까 일부 아이들이 빨리 시작하면 빨리 지쳐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그건 실패한 아이들이 변명일 뿐이에요. 실패한 아이들이 변명일 뿐이고 실제 통계적으로 빨리 시작하는데 빨리 더 많이 오르고 더 높은 점수로 오르고 그러므로 이양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점수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올해 애들이에요. 제가 이런 점수 갖고 왜 재수할까요? 이게 작년 아이예요. 작년에 들어올 때 점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얘는 잘하는 애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여기다 쭈르르 할까 하다가 너무 많으면 지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대표적인 입학할 때 얘는 입학할 때 잘했던 애겠죠? 잘하니까 10점밖에 안 올랐어요. 세 과목 합해서. 얘는 그것보다 좀 더 아래 점수. 그래서 이랬어요. 이 점수로니까 좀 더 올라갈 폼이 있죠? 39점 올랐어요. 이 친구는 사실 작년으로 따지면 올 1등급이에요.
왜? 작년 수학 나형이었잖아요. 작년 수학 나형이 100분이 96이었거든요. 올해 확률과 통계로 100분이 95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작년에 따지면 100분이 98이라는 얘기죠. 지금 미적 애들이 껴들어 있는 거지. 얘는 작년 성적으로 하면 올 1등급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얘가 이거 찍지 마세요. 이게 개인정보인데. 다른 건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건 찍어도 되는데 이거는 건 찍으면 안 되죠. 자, 오신 분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예? 이런 성적으로 왔었는데 이럴 수 있어요. 아까 더 많이 올랐죠? 성적이 낮은 친구는 더 많이 올라간다했으니까. 이런 성적으로 왔어요. 국어도 5등급, 수학도 5등급.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올 1등을 맞아야 되나요? 107점 맞아요. 오는 거. 이렇게 왔어요.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올 1등급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에요? 난 서울대 가고 싶은데 서울대 갈 점수가 아니어서? 그건 너무 좀 양심이 그렇죠. 이 친구는 저희하고는 어떻게 입학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무시험 전형 입학 컷은 안 되거든요. 아마 얘 시험 봤을까, 유시험. 시험 봐서 들어왔을 텐데, 아까 뭐랬어요? 중하위권은 얘는 203점이 올랐네요. 그럼 이 친구는 실패한 건가요? 이 정도 점수 나왔으니까? 아니겠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것보다 성적대 얘네들보다 결과론적 결과 점수가 더 좋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입학 점수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입학 점수로 높은 데서부터 그냥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각각의 대표적인 유형을 하나씩만 뽑은 거예요. 만약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저렇게 우리 학원 애들 점수가 얼마나 올랐어 라는 것들을 제가 몇백 개를 보여드릴게요. 몇백 명이 올랐으니까. 91%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몇백 개를 보여드릴 텐데 쟤들 왜 올랐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결론적으로. 왜 청소년 하는 애들은 점수를 많이 올까요?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이해되세요? 자,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도 내년도에 이런 점수가 나올 거예요. 나오도록 공부를 시킬 거니까. 그래서 강북청소년 믿고 1월 3일 날 학생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저희가 청소년이 한 번서는 자문서를 놓지 않는다 이런 모토가 있다고 저희 선배들부터 얘기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대학을 보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학생들도 와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 2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이전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2개를 드릴게요. 극단적인 예를. 제가 원장을 하던 학원에서 수능 만점자가 3번이 나왔었어요. 전과목 다 맞아. 수능 만점 3번이 나왔었는데 한 번은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기서 공부 좀 잘했던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친구는 문과생이었는데요.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라는 데를 정시로 합격했던 친구였어요. 혹시 문과 중에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꽤 높죠. 연대 웬만한 과보다 높아요. 근데 거의 성균관대 제일 높은 과니까 정시로 합격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등록도 안 하고 재수하러 왔어요. 그 학교를. 그러니까 걔네 아빠가 엄청 반대했죠. 너가 1년 뒤에 이 점수가 또 나온다는 보장이 어딨냐. 근데 등록도 안 하고 재수하러 왔는데 걔가 결론은 수능을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뭘 하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요. 할 말이 없어졌죠, 아빠가. 그냥 서울대 경영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친구한테 제가 기억나는 게 2가지 사례가 있어요. 2가지 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친구가 지나가면서 버스 안에서 어떤 방송을 듣는데 방송에 이런 게 나오더래요. 인디언 속담이 나오더래요. 인디언 속담이 뭐가 나오냐면은 소원을 10,000번을 얘기하면 이루어진다는 속담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서울대 경영학과 몇 학번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년도에. 걔가 서울대 경영학과 몇 학번, 이름이 김학성이나 친구인데 김학성 이러면서 다닌 거예요. 그거를 수능 날까지 며칠 남았나 봤더니 그 친구가 2월 달에 왔었으니까 250일이 남았어요. 250일이 나니까 하루에 40번씩 하면 되겠네.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셔틀버스 타러 갈 때까지 20번.
그 다음에 거꾸로 셔틀버스 내려서 집에 올 때가 20번. 서울대경영학과 그 친구가 17학번이에요. 17학번 김학선, 서울대경영학과 17학번 김학선. 혼자서 그러면 되뇌며 다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딱 오면은 딱 멈추 그만하고. 그래서 왜? 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미친놈으로 생각할까봐 멈췄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 친구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매일 40번씩을 그렇게 되뇌면서 다녔대요. 근데 그 매일 40번을 되뇌어가지고 진짜 만점을 맞았다가 아니고요. 인정 속도는 진짜 맞았다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매일 40번씩 자기의 목표를 되뇌는 애가 딴짓하지 않겠죠. 학원 끝나고 술 먹으러 가지 않겠죠. 재수생이라고. 즉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힘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제가 학원에 오면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너 목표가 뭐야? 라고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내 목표는 어디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목표를 얘기할 때 되게 부끄러워하고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학생들은 자기 목표를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이건 연구에서 실험했대요. 자기 목표를 얘기하는 친구가 얘기하지 않는 친구보다 근접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10번 미만을 얘기한 친구가 10명 미만한테 얘기한 친구가 100명 이상한테 100명 이상한테 얘기한 친구가 10명 미만한테 얘기한 친구보다 근접할 확률이 높대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생기니까 말해놓고서.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자꾸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해지시면 되지 않을까. 즉, 그 친구의 목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은 재수하는 기간 동안 재수학의 모의고사에 영어를 단 한 문제도 틀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문제도 틀린 적이 없는데 그 친구는 영어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영어 선생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큰일 났어요. 뭐가? 영어 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맨날 큰일 났다고 오니까. 뭐가? 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가 했던 얘기는 제가 몇 번 문제를 푸는데 걔가 선지가 헷갈렸어요. 3번하고 4번이 헷갈렸는데 제가 찍어서 4번을 맞췄는데 답은 맞췄는데 왜 3번이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닌 이유까지도 캐물으려 했던 그런 철저함. 그 다음에 걔가 수능 만점을 맞은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 점심시간에 뭐 했냐 그날. 그러니까 그날 아침부터 너가 저녁 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하면 만점이 된지를 한번 얘기해봐. 했더니 걔가 점심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웠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수능날 1년 내내 영어를 하나도 안 틀렸었는데 무슨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냐 그 시간에.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취하지. 근데 그 친구가 영어 단어는 모르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3 때 입학해서 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절박함, 책임감 그런 것들이 재수하면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학원에 다니면은 부모님들이 근데 또 하나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이제 극이에요. 또 한 친구는 3월 초인가 저를 찾아왔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해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마치자마자 해병대를 지원해가고 그리고 해병대를 지원해가서 해병대 마치자마자 학원에 온 거예요. 학원을 다니겠습니다. 전역하자마자 3월 초에. 근데 전역하자마자 3월 초에 왔는데 제가 재수학원이 기본적으로 어떤 학원이냐면요. 고3 때까지 수능을 열심히 했던 전제하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고3 과정까지 다 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학원 선생님들은 특히 재수 종합반학 선생님들은 강의력이 좋아요. 수업을 잘해요. 왜? 애들이 고3 때 다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고3 때 했던 선생님보다 수업을 못하면 애들이 여기서 수업을 듣겠어요? 다 뛰쳐나가지?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성함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지만은 여기 계신 선생님의 수업력만큼은 적어도 보장받을 수 있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20대 1, 올해 같은 경우는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생님들을 뽑았어요. 그렇게 뽑히고 그리고도 1년에 3번의 강사평가를 해서 그 강사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지만 내년에도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러한 선생님들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업들을 잘 하세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저희는 고등학교 때 고3 때까지 수능 공부를 했던 전자의 수업을 가르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언제부터 공부를 안 했다고요? 중2 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중2 때부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인수분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돼, 너 인수분해도 못해. 하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애가 한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다시 찾아왔어요. 저 인수분해 할 줄 알아요. 왜? 중2, 중3 자소서를 다시 풀어봤대요.
수학책을.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할자니까 받아달라고. 그래도 안 받았죠. 그래봤자 중상급 맞힌 거잖아.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못 받겠어. 라고 했더니 애가 거의 울산에 대해서 진짜로 사정을 해가지고, 한 달 못 갈 건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경우가 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뭐 하여튼 엄청 때를 써가지고. 한 달을 못 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 입학할 때 성적은 뭐예요? 전년도 수능 성적표도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워낙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입학할 때 성적이 그냥 올 9등급인 거예요. 근데 걔가 그해 수능을 어떻게 하냐면 112, 12 맞고 한양대 경영학과를 정시로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1년 만에 어떻게 이러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얘기했어요. 너 군대에서 공부했니? 그랬더니 저는 해병대를 안 나왔는데 그 친구 말이 해병대는 병장도 공부할 수 없대요.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시절에 해병대는 병장도 공부할 수 없어가지고 공부는 학원에 와서 한 게 다라. 그럼 어떻게 했는데 했더니 그 친구 했던 얘기가 첫 번째가 그 친구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그 친구 집안이 어려워서 부모님한테 손 벌리, 나이도 들었잖아. 지금 20살도 아니잖아요.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부모님 손 벌린 게 자기가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아침에 밤에 눈 감을 때 공부했다는 거예요. 진짜 걔는 식사 시간에 급식 먹을 때도 책을 보면서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근데 이런 얘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두 번째 얘기가 저를 참 기억나게 했어요. 두 번째 걔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워낙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근데 얘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학원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좋은 데를 나오고 뭐 스카이를 나오고 그 다음에 화학나사 경력도 10년 15년 이상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일 빵 터지겠는데 무엇보다도 이학원 애들이 계속 점수가 올라서 대학을 잘 가야죠. 벌어먹고 살 사람들이니.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대학을 잘 가야지 또 후배도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 애들이 대학을 못 가면 저희가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잘 가야죠. 계속 벌어먹고 살 사람들이 내 점수를 깎아먹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걔는. 그래서 걔는 공부하다 막힐 때마다 선생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책이 끝났는데 그 다음 책은 뭘 볼까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막히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그 친구의 표현은 자기는 공부하는 방법은 선생님한테 맡기고 공부만 했대요. 근데 주변에 좀 어린 친구들 이제 막 재수한 애들 봤더니 걔네들 화장실에 맨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 성적이 맨날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우상방으로 가면 좋은 거지. 그러지 않나요? 근데 성적이 오를 때는 좋아라 하다가 조금만 떨어지면 방법이 잘못된다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속은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는 코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다리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걔의 표현이에요. 자기는 공부하는 방법은 선생님들에 맡기고 공부할 시간에 공부하는 건 선생님들에 맡기고 공부를 했는데 주변에 점수 안 나오는 애들 봤더니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하는 방법만 얘기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학생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는 방법은. 여기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일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을 믿고. 그래서 선생님들을 믿고 자기는 공부만 해서 이렇게 됐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자제분들이 또는 여기 있는 학생들이 우리 학원을 다니게 된다면 저는 그 말이 되게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방법은 전문가인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우리 선생님들 언제든지 질문받고 언제든지 상담해요. 학생들이 상담하자 하는데 상담을 거부하는 선생님은 제가 내년에 같이 일 안 해요. 라고 이미 공언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전부 다 언제든지 학생들이 질문하거나 상담하자면 다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요.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개강 1월 3일부터 시작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원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빨리 등록을 하시면 빨리 상담하시고 그리고 맞춤형 학습 상담과 함께 시간표를 짜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